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전 배팅, 배당가치 고액 배당, 하이 리턴,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TV 마이 배팅. 자, 토토는 토토왕TV에서, 프로토는 프로토왕TV에서 업로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토왕TV와 프로토왕TV 쌍구독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토토왕TV 마이 배팅, 축구 토토 승무패 15회차 미리 보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는 최종 마킹 압축 정리된 내용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프로토 조합 마이베팅도 한번 수시로 공유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 감사한 마음입니다. 눈 내리는 마을님, 힘내세요님, 명꽃진님, 째쭈이님, 알파벳으로 닉네임을 쓰시는데, 째쭈이님, 남자회오리님, 뭐 이렇게 등등, 뭐 시간 관계상 K 멤버님들 밖에 불러드리지 못했는데요. 그 밖에 J 회원님, Q 회원님 모두 멤버십 후원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항상 뭐 유료 회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이게 성원과 채찍 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재미있게 열심히 한번 해보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힘입어서 최선을 다해서 채널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뭐 이렇게 구독자가 뭐 엄청 많고 막 수십만 뭐 뷰가 나오고 해서 운영하는 그런 전업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자기 일이 있고 틈틈이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좀 지치기도 하고 짜증 날 때도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사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또 특히 뭐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뭐 결과가 좋지도 못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고 이런 멤버십 해 주시는 분들 늘어나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기분이 좋고 큰 힘이 됩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뭐 항상 감사하고 또 거기서 힘을 받아서 그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고 성원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더 힘을 내야겠다라는 생각 그런 힘으로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뭐, 멤버십 가입 후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뭐 이러면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전부 다 뭐 멤버십 가입을 뭐 강요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조회수 하나하나 늘려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구독자 수 올려주시고 이런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모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기본이고요. 네, 축구 토토 승무패 15회차 자 모두 건승하시고 그 밖에 또 배팅 하시고 하시는데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15회차가 4월 15일 목요일 아침 8시에 발매 시작돼서 4월 17일 토요일 13시 50분에 이제 마감이 됩니다. 자, 마감 일시 확인하시고 발매 시작 시간, 마감 일시 이렇게 먼저 확인하시고 자, 미리 보기 작업이니까 먼저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뭐 이어서 왁구잡기 작업도 해보고 실전 마킹 마지막 실전 배팅 작업까지 한번 쭉 이제 단계별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리그 경기가 이제 먼저 열리지요. 토요일 오후에 열리는 K리그 경기
먼저 1번 경기 입니다. 수원FC랑 강원, 수원FC랑 강원FC의 경기가 이제 1바따로 열립니다. 자, 주중에 국내 축구는 주중에 이제 FA컵 경기 있고요.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챔스 또 유로파리그 경기가 또 주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 경기들 결과도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들이 되겠고, 이제 거기까지 다 주중 일정까지 해당 팀들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은 뭐 금요일 오전 정도 해서 뭐 최종 마킹, 최종 실전 배팅 한번 들어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도 일정이 그렇게 잡혀져 있다는 것도 일단 참고를 하고 계시고요. 자, 1번 경기는 수원FC랑 강원FC가 되겠는데, 강원FC의 저는 흐름이 괜찮다. 이쪽에다가 일단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직전 대구와의 경기에서도 완승을 거두었던 강원이고, 다음 일정이 광주랑 경기입니다. 강원이 다음 일정이 광주랑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전북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입장에서 요 자리에 오기 전에 전북과의 경기, 이게 이제 4월 24일 경기가 될 텐데, 4월 24일이면은 다음 주 토요일 맞죠? 예, 4월 24일 토요일 여기까지가 될 텐데, 이 전북을 만나기 전에 요번에 수원 만나고 광주 만나고 요럴 때 강원 입장에서는 승점을 많이 확보해 두어야 된다. 지금 이런 계획입니다. 일단 바닥은 치고, 시작과 함께 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 뒷문이 열려 있는 가운데 시작했던 강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빠르게 수비에 대해서 전열이 재정비가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팀의 페이스가 완전히 이제 돌아서면서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는 강원이죠. 흐름상으로는 강원의 흐름을 충분히 이제 봐줄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요 경기 재미있겠다 싶은데 강원 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경기 변수가 아직은 이제 우리 미리 보기 작업이라서 초안 잡는 작업이라서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은 또 많이 있고, 자, 2번 경기는 인천이랑 제주의 경기인데요. 박빙 중에 박빙 구도 속에서 제주의 박빙 우위, 요 정도 일단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FA컵 경기도 좀 봐야 되겠고, 여기는 이제 이쪽인데, 이제 여기는 분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단통 한 방으로 때리고 갈 것이냐. 자, 요거에 대한 이제 정리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무게 중심을 여기 두고, 그러니까는 제주랑 무승부랑 뭐 요렇게 이제 보고 가면서 단통으로 갈까 아니면은 분산까지 가능할까, 요것만 좀 보면 되겠고, 무게 중심은 요렇게 요쪽에다가, 여기는 강원, 여기는 무게 중심은 제주, 좀 요렇게 두고 있다라고 일단 미리 보기 작업 한번 해 놓고요. 그리고 다음에 3번 경기는 서울 대구, 서울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서울 대구인데, 자, 여기는 혼전입니다. 그냥 혼전이 아니라 대혼전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일감에 딱 들어오는 거는 서울 쪽이 지금 눈에 딱 들어오기는 하는데, 지금 서울이 여기가 부상 악재가 있기 때문에 기성용이 지금 좋지를 못하죠. 몸 상태가 좀 좋지를 못합니다. 허벅지 쪽에 그쪽 부분이 계속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좀 경기 뛰기 힘들 정도까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져서
지금 기성용이 없는 상태라면은 서울을 장담하면서 볼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 부분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대목이겠다 싶고요. 그리고 지금 팀에서도 박준성 감독도 그렇게 기성용 복귀에 대해서 서두르고 뭐 재촉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길게 보고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언제 복귀할지 모른다. 미정인 상태로 지금은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그렇다면 영향이 좀 많이 있을 것이다 싶습니다. 대구 쪽이 대구도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좀 좋지 못한 상태라서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세징야 못 나올걸요. 여기도 지금 세징야도 지금 햄스트링이 올라와가지고서 지금 부상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은 걸리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 전 라운드서부터 적용이 돼서 2주 간다라고 해도 그래도 이 경기 나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고요. 공격력이 좀 약하다. 김진혁도 좀 그렇고. 또 안팎으로 좀 복잡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 옛날 3년 전 일인데 구단 내에서 벌어졌던 그 폭행 또 성추행 뭐 이런 논란에도 좀 휩싸여 있는 뭐팀 분위기고. 그래서 두 팀 모두 다 대혼전이라고 보는데 그 대혼전이라고 보는 이유가 어, 둘 다 지금 믿업지 못해서 그래서 여기는 혼전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만 볼 수 없다. 자 이런 거고 그러면 4번 경기는 광주랑 포항의 경기입니다. 포항은 원래 이게 공격은 안 되지만 공격은 안 돼도 그러니까 우리 그 실전 배팅 할 때 말입니다. 실전 배팅 할 때 어떻게들 다들 배팅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마이 배팅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공격은 좀 안 돼도 수비가 되는 팀은 배팅이 가능하다. 라고 보고 근데 공격은 좀 곧잘 하는데 수비가 불안하다? 그러면 저는 배팅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비 쪽에다가 좀 더 공격과 수비가 있으면은 비교를 하면은 수비 쪽에다가 좀 더 비중을 두고 실전 배팅까지 진행시키는 좀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포항이 수비가 불안하다라는 점, 수비가 좀 불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실점 수에 비해서 수비 내용은 더 안 좋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제 눈에는 광주는 좀 모멘텀이 있습니다. 새 용병진이 구성되면서 여기에 따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광주. 그래서 여기는 저는 광주에다가 조금 더 일단 광주에다가 이렇게 좀 색칠을 해놓고 지금 실전 배팅을 기다리고 있고 다음 경기가 수원 삼성이랑 울산의 경기, 울산 현대의 경기 입니다. 여기는 저는 뭐 그냥 울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별 이변, 별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원이 부상자가 많아요. 아직까지도 부상 악재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중. 양상민, 민상기 특히 이쪽이 수비 라인 쪽에 부상자들이 좀 복귀를 해줘야 됩니다. 수비자들의 복귀가 좀 절실하다. 헨리까지. 정상비는 복귀를 했는데 정상비는 공격 라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복귀하고 또 페이스 적응하고 실전 감각 찾고 적응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 전까지는 조금 수원 삼성이 조금 좀 질퍽거릴 수가 있겠다 싶고요. 다음에 6번 경기는 전북 현대랑 성남 FC의 경기입니다. 여기는 그냥 외길 수순 아닐까요? 예, 전북 쪽으로 외길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다른 쪽에서 마킹이 좀 아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 뭐 무자리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런데 다른 쪽 전체 마킹 밸런스가 좀 빡빡하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북은 단통 외길 수순을 돌파를 해줘야 될 카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성남은 주중 FA컵, 이 성남은 주중 FA컵에서 어디랑 부산이랑 같이 한판 뜹니다. 자, 요 경기 보고 일단 잘 버티고 있는 모양새이기는 한데 성남이 근데 그 전체 이 뎁스가 두텁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서 일단 FA컵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일단 K1에 해당하는 팀들은 특히 FA컵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로테이션도 좀 들어가고 좀 안배도 페이스 안배, 체력 안배 이런 것도 좀 하고 나올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중 FA컵에서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그런 데서 있지 않겠는가 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고요. 아무튼 그 주중 레이스까지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있겠다 싶고 다음에 7번 경기는 오사수나랑 옐체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18위 그리고 오사수나가 14위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해외 배당을 같이 한번 언급을 해드려보면 지금 오사수나랑 옐체 경기입니다. 해외 오프닝 배당은 오사수나 쪽이 1.9 그리고 무가 3.4 그리고 옐체가 4.6 요 정도로 지금 해외 배당은 오프닝 배당이 지금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오사수나 쪽이 지금 힘이 좀 받았구나. 승부의 힘도 좀 받았고 직전에 비아레알 상대로 해서 2대1로 비아레알 원정 가서 2대1로 이겨버렸죠. 고액 배당이 나오고 그리고 승무패도 해당됐던 그 경기 저도 그 경기 해당은 경기별로는 이제 적중을 이제 한 그 배당 경기였는데 프로토 가서도 프로토왕 TV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그 경기에서 제일 큰 배당을 줬던 것이 그 5.1배인가 경기별 예상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큰 이변이었었죠. 일단 그 적중 맛을 보기는 했었는데 오사수나 가지고 일단 분위기는 일단 사대는 잘 막 우리 그 마이 배팅에 있어서 배팅 사대도 잘 맞고 일단 그리고 팀의 오사수나의 팀 페이스도 분위기가 괜찮고 그런 상태. 그리고 이 배당도 지금 오프닝 배당만 봤을 때 힘이 좀 받쳐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무게 중심은 이쪽으로 두고 봅니다. 오사수나 쪽으로 보고요. 자, 7번 경기까지 살펴봤고 다음에 이제 8번 경기서부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경기서부터 계속 이어나가 봅니다. 8번은 소시에다드랑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5위, 다음에 세비야가 4위. 지금 이건데 해외 배당은 지금 오프닝 배당이 2.6 그리고 3.2, 2.8 지금 이렇게 갑니다. 소시에다드가 구강컵을 먹은 다음에 구강컵을 우승으로 들어올리고 실로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 시간에 굶주린 끝에 들어올린 우승 트로피였었죠. 그러면서 실바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이 됐고 우승 청부사다. 우승에 목말랐던 맨시티로 가서 우승을 또 시키더니만 또 우승에 정말 오랜 기간 굶주렸던 소시에다드에게 또 우승 트로피를 안겨주는 실바에 대해서 다시 조명을 받고 또 그에 대한 기사가 또 나오기도 하는 것인데 이 실바가 이거 우승시키고 다시 DL로 갔습니다. 부상자 리스트 부상자 명단으로 다시 또 들어갔어요. 일로 이렇게
들어간 상태. 실바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있죠. 요번 경기에 실바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봤을 때 좀 나오지 못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실바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소시에다드 승부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배당판 아까 오프닝 배당 그 해외 배당 그 소개드린 아까 거기서 봤을 때는 박빙 구도로 지금 팔리고 있는데 저는 여기는 무게 중심을 세비야 쪽으로 놓고 본다. 세비야 쪽에다가 약간 좀 더 힘을 주면서 스탠스를 잡는다. 다음에 9번 경기는 우에스카. 자, 알라베스랑 우에스카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알라베스가 요게 알라베스가 19위. 알라베스가 19위이고요. 우에스카가 16위입니다. 현지 해외 배당이 이렇게 2.4, 3.1, 3.2 다 해외 배당 업체마다 조금씩 틀린데 에버리지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에스카가 지금 흐름상으로는 우에스카가 좀 상승세, 요쪽이 좀 상승세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옐체 3대1로 이기고 레반테 원정 가서 또 2대0으로 이긴 거 있고 요런 좀 흐름은 상승세. 매치업으로 봤을 때는 우에스카 쪽의 상승세가 좀 느껴지고 그런데 오프닝 배당 열린 거 보면은 조금 덜 팔리는 느낌이죠. 조금 우에스카가 요쪽에 근접하지 못하는 정도의 배당이 요 배당의 수치 비교가 조금 덜 팔리는 느낌인데 일단 이 경기는 혼전 일단 혼전으로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쪽으로 보기도 쉽지 않다. 우에스카 쪽에 조금 더 전 재미있다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배당의 흐름이 바뀌어준다 라고 하면은 그리고 바뀌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과 같은 마음이면은 저는 그래 그쪽에서는 알아서 팔려라 뭐 그러면은 역배당으로 가겠다 이런 마음이 좀 더 강하기도 솔직히 하고요. 일단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10번 경기는 AT 마드리드랑 에이바르의 경기. AT 마드리드 메이스. 자, 완전 최강과 최약의 매치업입니다. 1등 수위 팀의 홈 경기, 꼴찌 팀의 원정 경기, 원정 경기. 이렇게 지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유력한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외 배당도 1.5, 4.0, 7.5 지금 이렇게 오프닝 배당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 그 현지 해외 배당에서 1.5 배당이라고 하면 우리 배트맨 배당으로 하면은 1.2, 1.3에 해당하는 1.3도 안 돼요.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배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급률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우리 국내 배트맨의 좀 아쉬운 부분이 그거죠. 조금 더 환급률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토토 팬들을 위해서 싶은데 또 그 얘기 또 하기 시작하면은 또 길어지고. 자, 이렇게 직전에 AT 마드리드가 수아레즈 요렌테 정지 먹은 상태에서 뛰었죠. 그러면서 좀 고전을 했는데 뭐 이번에는 이렇게 상대는 최약체 그리고 홈 경기 그리고 뭐 정지자들 또 다시 돌아올 것이고 여기는 뭐 단통 한 방으로 AT 마드리드 쪽으로 봐야 될 판이다 싶고 이렇게 형광색 펜 아미 쳐드리는 거 다 보이시죠? 그리고 11번 경기입니다. 베티스랑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베티스가 6위, 그 다음에 발렌시아가 13위입니다. 해외 배당은 1.9고요. 일단 3.5, 3.9 지금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베티스가 일단 힘이 받쳐 있는 상태입니다. 2.0배 미만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
앞대가리를 1로 잡고 가고 있는 데까지는 배당판에서는 일단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완전 들팔리고 있는 것이고요. 아예 그냥 4점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지금 평균치이고 업체별로 좀 틀리고 또 변동의 여지가 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까지 봐도 보고 있어도 무난하다라고 보는데, 예, 지금 베티스가 5위 확보전이 아주 치열한 이런 레이스를 펼치고 있어서 지금부터 마지막 경기까지 전부 다 결승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모티베이션의 작동이, 강한 승부 의지의 작동이 베티스 쪽에 지금 걸려 있는 상태. 5위권은 확보하면서 가야지 이게 유럽 클럽 대항전 유로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 안정권이라서. 여기는 발렌시아는 정말 정이 안 가면, 이 발렌시아 때문에 국내 축구 팬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예, 저도 이게 냉정하게 배팅을 할 때 냉정하게 보는 건 냉정하게 보는 거고, 또 재수 없고 정이 안 가는 건 또 정이 안 가는 거고, 정이 안 가는데 냉정하게 본 접근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정말 갖다 버리고 싶은, 찢어 버리고 싶은 카드고. 그렇지요, 발렌시아가. 이강인을 완전히 그냥 이거는 이강인을 완전히, 팀도 지금 요 모양 요꼴인데 거의 뭐 계속 나와서 띄워주면은 에이스 노릇을 할 수 있는 이강인인데, 거의 뭐 외면 수준이 아니라 이제 뭐 방치 수준이고, 방치 수준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뭐 거의 6위 수준입니다.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자, 아무튼 그런 부분, 뭐 이런 이강인에 대해서 어, 그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 얘기하는 건 둘째 치고, 뭐 그건 그거고, 매치업으로 냉정하게 봐도 여기는 베티스 쪽이다. 베티스 쪽에다가 스탠스 잡아놓고, 예, 그 이후에 또 이제 어떤 변수 또 확인할 내용이고, 아직 마감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왁구 잡기 실전 배팅 과정에서 또 정리 최종적으로 해야 되겠고. 다음에 12번 경기 카디스랑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카디스가 12위고 셀타비고 12. 이렇게 현지 배당은 3.4, 3.3, 2.2. 이렇게 셀타비고가 좀 기복은 좀 있는데, 그래도 원래 이제 기복, 그리고 복병, 배당, 이게 다 하나의 맥이 다 있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복병이라고 하면 기복이 있게 마련이고, 기복 없이 매번 잘하면 그건 인기팀이죠. 그러면은 저배당이고, 기복이 있고 그래야 복병이고, 리스크가 있어야지 또 배당이 나오고, 뭐 이제 이런 건데, 그런 매력은 셀타비고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얘가 항상 그 복병의 메리트는 좀 있는 팀이라고 봅니다. 아스파스미나 이런 주포들도 괜찮은 기량의 주포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근데 카디스는 좀 뭐랄까, 여기가 성적은 뭐 10위권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복병 매력이 있는 팀이라고 하자라면, 그에 반해서 카디스는 좀 깝깝한 팀, 고구마 같은 팀. 좀 성격이 좀 틀리다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서 지금 배당판도 초구 배당이 이쪽에 참 잘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2.2면은 적당히 이변의 여지, 그리고 투표 현황, 투표율도 좀 분산시킬 수 있고, 그런가 원정이고 하니까. 그러면서 나름의 복병 노림과 이변의 노림도 표출될 수 있는 승무패 투표 현황에서는 그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셀타비고 쪽으로 좀 보고 싶은 그런 국면. 여기는 이렇게 한번, 이 경기는 여기다가 일단 아미를 쳐놓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13번 경기는 헤타페랑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뭐 예상대로 일방적으로 해외 배당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5.3, 3.6, 1.7 뭐 이런 구도 일방적으로 지금
레알 쪽으로 가고 있죠. 레알이 고비를 지금 잘 넘겨놨어요, 일단. 네, 챔스도 그렇고, 엘클라시코도 그렇고, 지금 잘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좀 부상에다가 뭐 바란의 코로나 확진 악재도 있었고, 라모스의 부상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근데 바란 얘기 나와서는 말인데, 바란을 맨유 쪽에서 눈독을 들인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데 이어서 또 곧장 리버풀도 바란 영입 전에 뛰어드는 이런 얘기까지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예, 바란이 지금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고 뭐 아자르 카르바르 이건 뭐 진작에 이제 기억 속에서 이제 지워진 상태이고 벤제마 범죄자 벤제마라는 뭐 별명까지 있는 벤제마인데 그래도 기량상으로 봤을 때는 벤제마가 아주 뭐 최고의 기량을 또 보여주고 있고 뭐 여기서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여기는 그냥 레알 쪽으로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이거는 뭐 별 이변 없이 실전 배팅도 일로 가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그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14번 경기입니다. 레반떼랑 비아레알의 경기. 레반떼 비아레알. 아 여기 전 레반떼 복병 봅니다. 비아레알 레반떼. 네, 레반떼는 이렇게 하나하나 멤버들 뭐 마르티, 모랄레스 이거 굉장히 잘 나가는 선수들. 페이스, 그러니까 초중반 레이스에서는 좀 페이스가 좋았는데 그 페이스에 미치지 못하는데 여전히 한 방은 터질 것 같은 그런 기대치는 갖게 하는 그 주포들이고 비아레알은 뭐 자기 순위 뭐 예상했던 순위가 잘 풀리면 한 5위권까지 그 다음에 6, 7위권 내외 하겠다 싶었는데 이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중이고 비아레알 주중 레이스 한번 해야 됩니다. 주중에 유로파리그 자그리브와의 경기 한번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자그리브 원정 갔다 지난주에 자그리브 원정 갔다 와서 라리가 경기 들어와서 오사수나에게 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포인트로 잡고 가서 제가 승부패 때도 말씀드렸고 저 프로토왕 TV에서의 그 프로토 경기별 예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오사수나가 복병이다. 그래서 비아레알이 고전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토 쪽에서는 5.1배당에 해당하는 경기별 예상에서의 오사수나 초고액 배당이 이제 나와서 적중됐던 건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정의 빡빡함 속에서 좀 피로감을 느낄 시점입니다. 지금은 뎁스가 그 두터운 팀도 지금은 그런 걸 느낄 시점까지 됐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유로파 리그 자그리브와의 경기가 있는데 2차전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홈 경기라서 좀 그래도 좀 스트레스랑 피로도가 좀 덜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은 좀 드는데 자 그래서 이제 비아레알에 그런데 요번에는 또 이 라리가 경기 자국 리그 경기에서가 또 원정이고 이렇게 지금 요번엔 또 유로파는 홈 경기인데 라리가는 또 원정이고 자 그리고 그래도 이제 사이즈는 비아레알이 조금 더 나은 사이즈인 거는 분명하지요. 근데 이제 레반테에 대한 현지 배당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가 3.6 그리고 3.4 2.1 그래도 비아레알 쪽으로 팔리는 뭐 수순입니다. 예상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쪽을 가지고서 한번 이변의 여지를 보고 싶다라는 소리.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이렇게 비아레알 쪽에만 이렇게 볼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반떼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고 마무리를 마무리를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자 축구토토 승무패 15회차 미리 보기 작업을 일단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주중 FA컵 경기들 국내 축구 거기까지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실전 배팅의 왁구를 한번 잡아보고 왁구 잡는 작업 이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나가시기 전에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